안녕하세요. 갈라타원입니다. 오늘도 프리뷰 잘 준비해 봤고요. 일본 야구는 오늘 4경기 있고, 그리고 국내 야구 평소처럼 5경기 있습니다. 잘 준비해 왔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쿠르트와 요미우리의 경기고요. 그제는 요미우리가 타격이 터졌죠. 그리고 어제는 반대로 야쿠르트가 타격이 터지면서 조금 가늠이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고요. 그리고 이 경기도 일단 오늘 나오는 두 팀이 선발들이 실점을 안 줄 수가 없는 선발들이 나왔거든요. 이시카와야 피안타율이 3할이 넘어가고 있고 자책점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다나카도 최근에 2경기 예상외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세부지표 보면 잘 던질 수가 없는 선수인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도 오늘 경기 이번 시리즈처럼 타격전을 예상해 보고요. 요미우리 승과 그리고 오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코하마와 히로시마, 이 경기는 어제 두 팀의 양상과 그리고 승패, 언업 전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기였는데 이걸 안 간 게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경기 아닐까 생각되고요. 오늘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서 시작해 보면 오늘 선발은 요코에서는 바우어, 그리고 히로시마는 타카가 나온 경기고요. 타카 먼저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런 친구들 때문에 일본 야구가 어려워지는 거다. 후반기 들어서 특히 이번 시즌에 일본 야구 팀들에서 신인 투수들을 팀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자체가 경기 양상부터 예상이 어려워지게 만드는, 뭐 어제 요미우리 모리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또 오늘 타카도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 딱 2경기 주니치랑 상대했을 때 나와서 13이닝 1실점 한 선수고요. 지금 기록대로만 본다면 뭐 잘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친구 처음 일본 야구 데뷔했을 때 프리뷰에서도 그냥 상당히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선수라서 아직까지 확실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잘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뭐 아직도 못 믿겠고요. 저는 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 바우어는 히로시마와 최근 만난 2경기에서 연속으로 6이닝 4실점씩 기록한 게 있어서 뭐 홈에서는 조금 그래도 뭐 잘 던지고 있는 선수긴 하지만 오늘 바우어도 기대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보고 이 경기 오버를 보고 싶고요. 7점으로 받았기 때문에 뭐 엄청 좋아 보이게 오버를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승패는 히로시마 역배 받아서 히로시마 역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포넴이랑 오릭스 경기, 이 경기는 어제 제가 끝까지 봤는데 뭐 결국엔 니포넴이 큰 점수 차로 이기진 못했지만 결국 불펜 차이로 승패를 갈랐던 경기 아닌가 이렇게 코멘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니포넴은 오늘 선발로 다시 조금씩 폼을 찾아가고 있는 베르하겐이 나왔고, 오릭스는 1선발 미야기가 나온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릭스 쪽을 조금 강하게 보고 있고요. 베르하겐이 직전 경기 오릭스 만나서 잘 던진 기록이 있죠. 근데 올해와 작년 합쳐서 딱 직전 경기였던 최근 경기만 잘 던졌었다. 그 경기 제외하면 뭐 올해는 6이닝 5실점한 기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2번 만났었는데 오릭스 상대로 6이닝 3실점 그리고 3이닝 5실점 기록하고 있는 선수라서 지금 폼과는 별개로 오늘 경기에서는 상당히 고전할 것 같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릭스 승과 그리고 언업은 그래도 오버 쪽 보고 싶습니다. 지바롯데와 라쿠텐, 어제 경기는 사실 경기 초반까지 비비기만 하면 라쿠텐이 경기 후반에 승률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조금 안심하고 봤던 경기였는데 홈런을 맞고 졌던 라쿠텐이었고요. 반대로 저는 좀 분석할 때는 라쿠텐이 그런 양상, 그러니까 좀 경기 후반에 지바로 때의 불안한 불펜을 무너뜨리면서 홈런을 치고 득점을 내는 걸 보여줄 줄 알았는데 조금 운이 없었던 경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두 팀 요시카와하고 타키나카가 나왔는데 타키나카 못합니다. 잘 못하는 선수인데 그래도
1군 짬밥이 있는 선수고 요시카와 같은 경우엔 신인 선수에다가 특이점도 없고요. 그리고 데뷔전에서도 세이브 상대로 4이닝 3실점 한 기록이 있는 선수라서 그래도 타키나카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팀도 라쿠텐이 어제 패배하긴 했어도 더 나은 팀이라서 한 번 더 라쿠텐 보고 언업은 지바롯데 타선을 고려해 본다면 언더 쪽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일본 야구 마무리하고 국내 야구 프리뷰로 넘어가서 LG와 롯데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 롯데 연패하고 있지만 그래도 롯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근거가 그제하고 어제 LG가 필승조를 연속으로 소모를 했죠. 그리고 LG가 최근 경기 기록들을 전부 보면 3연투까지 시키는 팀은 아닌 점까지 고려한다면 그제 어제와 같이 안정적인 후반 투수 운용이 불펜 운용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선발 치리노스도 최근 폼은 아주 좋지만 아주 좋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외국인 치고 이닝을 생각보다 못 먹거든요. 그런 점이 지금 불펜의 불안 요소와 시너지를 이뤄서 투수진이 조금 불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민석 같은 경우엔 최근 폼 많이 안 좋습니다. 맛이 간 건 맞지만 그냥 뭔가 이번 시즌 이민석이 던지는 정도로만 던져주면 이 후반에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 나올 것 같고 그런 점에선 LG 쪽을 찍는 게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저는 롯데를 보고 싶고요. 롯데가 이번에 뭐 연패 한번 끊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 보고 그리고 언업은 조금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오버까지 보고 다음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웨인 매치업이죠. 근데 이 경기에서 왜 삼성이 역배를 받았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로건이 요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반대로 가라비토 같은 경우엔 제구의 불안과 그리고 NC 만났을 때 한번 고전했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선수라고 보고요. 그래서 선발 차이도 있고 그리고 뭐 팀적으로도 삼성이 더 좋은 팀이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 역배 괜찮아 보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삼성 역배 보고 KT와 SSG의 경기 이 경기에서는 형님들이 보셔야 될 부분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고영표의 SSG와의 상대 전적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폼이 특이한 친구들일수록 그리고 특히 언더 투수들일수록 팀마다 4대가 맞는 팀, 안 맞는 팀이 있는데 SH 상대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서 저는 이 경기 고영표 믿고 언더 쪽 보고 싶고요. 앤더슨 같은 경우에도 KT 만났을 때 자책점만 보시면 4.2 그렇게 좋진 않지만 5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이렇게 한 번씩 줬던 거라서 저는 이 경기 둘 다 잘 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수전 양상이 그려지는 경기라고 보이고요. 승패는 그리고 승패 생각해보면 KT를 보지만 두 투수들이 잘 던질 것 같기 때문에 언더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경기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문제의 팀이 나왔습니다. 기아. 어제 기아만 아니었으면 국내 야구 다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왜 제가 기아를 그렇게 두 박스에 하나하나 넣을 만큼 그렇게 좋아 보였을까? 이해가 조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안 됐던 좀 많이 어지러웠고요. 오늘 경기로 어제 이야기는 어제 이야기고 오늘 경기로 넘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저는 처음 프리뷰하는 선수가 나왔죠. 키움의 대체 용병으로 벤츠가 나왔는데 메르세데스 이 선수 땅볼 투수인데요. 고척에서만 지금까지 2경기 던졌습니다. 2경기 던져서 3점대 그리고 조금은 높은 세부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땅볼 투수는 인조잔디에서 잘할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가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부터 이 키움 홈에서는 살짝 부진하겠지만 원정에서만큼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이 드디어 원정 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움의 선발 벤츠는
상당히 잘 던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아의 선발 김도현 같은 경우엔 최근 4경기 거의 4경기일 텐데 연속으로 4실점, 5실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도 계속되면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김도현이 본인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도 뭐 평소 경기처럼 고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불펜이 불안한 두 팀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선발이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뭐 키움이 선발에서는 확실하게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키움 쪽을 보고 싶고요. 뭐 키움이 역배를 받았지만 정배가 역배 그리고 뭐 배당을 떠나서 키움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키움을 보고 그리고 언업은 뭔가 경기 후반에 두 팀 다 불펜이 안 좋은 팀이다 보니까 경기 후반에 똥게임이 나올 것 같아서 결국엔 오버가 나지 않을까 오버까지 보고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와 두산의 경기. 어제 저는 이 경기는 안 챙겨갔거든요. 근데 뭔가 잠깐씩 볼 때마다 하나 경기 보면서 느꼈던 게 야구하고 싶은 팀이 아닌 것 같았다. 투지도 없었고 의지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분석을 해보니까 류현진이 두산 상대로 작년과 올해 둘 다 엄청 좋았었거든요. 근데도 하나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못 찍을 것 같고요. 그냥 이 경기 언더만 보시는 거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만 보고 여기까지 프리뷰는 마무리 해보고요. 배팅 라인 넘어가서 같이 봐보면 일본 야구 같은 경우엔 솔직히 요미우리가 조금 많이 서운하긴 했었는데 패스하기엔 오늘 경기에서도 두 팀 선발이나 구장이나 뭐 다득점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크다고 보여서 오버도 괜찮아 보였고요.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발이 나온 요미우리 승도 괜찮아 보였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뭐 오릭스 경기 좋아 보였는데 원정에서 이야기가 살짝씩 흔들리는 빈도가 조금 높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베르하겐이 일본 야구에서 가장 힘들었던 팀이 오릭스라서 오릭스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릭스 승이나 오릭스 마인 쪽 나쁘지 않아 보였고요. 국내 야구는 그냥 찍다 보니까 거의 모든 경기 역배가 보였습니다. 뭐 차이가 있다면 뭐 키움하고 삼성은 제가 보기엔 정배를 받을 만큼 유리해 보이는 경기 같다는 거. 사실 정배 줄 줄 알았거든요. 뭐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롯데하고 KT는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그런 느낌의 경기라는 거. 이 정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어제 경기는 제가 뭔가 조금 2% 부족했는데 오늘은 2%까지 채워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승입니다.